예,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전 시간에는 템퍼러처 수치에 대한, 이번에는 프리퀀시 페널티와 프린세스 페널티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러니까 두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템퍼러처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서 같이 병행해서 쓸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프리퀀시 페널티는 단어가 얼마나 중복돼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체크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낮추게 될 경우, 높이게 될 경우, 문맥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뭐 했어요. 나는 뭐뭐 했어요. 나는 뭐뭐 했어요. 나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되게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수치가 낮을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주장하는 거고요. 높을 경우는 반복되는 걸 줄여서 하나의 문장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뭐뭐를 했고 뭐뭐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나는 뭐뭐 했고 나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퀀시 페널티를 좀 낮게 잡아서 이렇게 반복적인 답변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높은 수치일 경우는 단어의 반복이 너무 없이 하나로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주기 위해서 적정한 수치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프린세스 페널티는 뭐냐? 이것도 단어에 대한 중복적인 개념을 좀 억제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대화 인공지능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화 인공지능은 프린세스 페널티가 낮을 경우는 대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만 해요. 하지만 프린세스 페널티를 높일 경우는 대화 인공지능은 생성형 AI고 생성형 AI는 어떤 걸 파생돼요 라면서 확장성 있게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높일 경우는 창의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주제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본다면, 프리퀀시 페널티 같은 경우는 단어의 반복을 억제하는 거고, 프린세스 페널티는 새로운 단어를 유도하고 주제를 전환하는 걸 유도하는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중복을 없애는 수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주 등장 페널티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는 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페널티를 얼마나 주느냐. 0을 주면 페널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복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케이스인 거니까요. 그래서 수치가 커지면 페널티를 많이 준다, 작으면 거의 안 준다라는 의미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복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고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프리퀀시 페널티 1.2로 하면 어떻게 되냐? 좀 수치를 높였죠. 페널티를 준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애완동물로 사랑받고 인기가 많다는 걸 한 문장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또 고양이는 빠지면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동물을 청결함을 선호합니다라고 해서 고양이는 한 번만 등장을 하고 문장을 붙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반복되는 수치를 없애주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장을 유도해준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페널티를 주면서요. 그럼 프린세스는 뭐냐? 그럼 프린세스 페널티를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애완동물을 널리 애완동물로 넘어갔죠. 고양이가 애완동물이라고. 그래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반려생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용어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연관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처럼 깔끔한 환경을 선호하는 동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첫 문장에서만 등장하는 건 똑같은데 반복적인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를 전환한다는 거죠. 아까는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나가는 식만 했다면, 이번에는 고양이는 똑같이 한 번만 등장하지만 둘 다 페널티를 수치로 높였으니까요. 근데 주제를 고양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새로운 단어를 등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퀀시하고 프린세스 페널티에 대한 수치값을 잘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 여기서 했어요.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죠. 그래서 생성형에 대해서 설명해줘. 있죠? 근데 프리퀀시, 그래서 컨시 페널티 값을 낮춰볼까요? 0으로 세팅해서 답변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걸 허용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0값으로 주었기 때문에 모든 그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한 등장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억제를 안 했으니까요. 그럼 생성형 AI에 대한 연관된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얘도 한번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이런 걸 설정하고 비교해준다고. 이런 세팅 값을 알면서 왜 우리를 안 알려줬을까요? 왜냐하면 추천식에 반응을 해주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적은 사양의 그 사람의 맞춤형 형태로 답변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논문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기본 상식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수치에 따라서 개인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수치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프리퀀시 페널티를 2로 줬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죠. 그래서 그럼 제가 프리퀀시 네가 말한 대로 2로 설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성형 AI는 방대한 자료를 인공지능 문장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중복 없이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여기서 반복적으로 생성형 AI가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문장들을 좀 편하게 내가 들을 수 있게끔 수치를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2로 설정하면 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0은 별로 안 좋고 2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긴 문장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중간중간 끊어줘야 될 단어 부분이 있거든요. 생성형 AI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 범위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잘 중간에 끊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주는 중간중간으로 잘라서 그 단위를 넘어가기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이거에 대한 주제만 정확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수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템플러치의 창의적인 부분과 결합돼서 그 수치를 조정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데이터에 대한 정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 헬퍼 파라미터 수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수치로 해서 답변을 해줘라고 5-6가지에 대한 수치값을 갖고 있어요. 그 수치값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형태는 창의적이냐 뭐냐 어떤 형태에 대한 수치값을 기준으로 집어넣고 답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총 6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프리센스 페널티잖아요. 그러면 같은 질문으로 그럼 프리센스 페널티 값을 2로 세팅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한 줄로 설명했으니까 이게 한 줄인데 길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 줄로. 생성형 A는 지식 기반을 토대로 예측을 넘어서 창조적인 결과를 제시한다고. 말이 참 창조적이죠. 언어 생성은 물론 이미지 합성, 음악 제작, 대화 설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든 시스템입니다. 라고 해서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그 설명을 좀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설명해 준다는 얘기. 그러면 얘도 얘기하네요. 이거 0으로 비교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저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죠. 0으로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그럼 0으로 세팅했을 경우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하죠. 근데 생성형 AI는 이렇게 얘기했죠. 또 생성형 AI는 이것처럼 만들어서 초점을 둔다고 하죠. 한 줄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이거를 상세하게 천자로 설명해줘 라고 해요. 그러면 길게 설명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그 프린세스 페널티를 영어로 했을 경우 계속 그 같은 주제에 대한 한정적인 설명만 해줄 거예요. 생성형 AI는 여러 가지 해주죠.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해줘요. 약간 한 문장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수치값에 대한 비교가 제대로 안 되는데 영어로 세팅했을 때는 하면 생성형 AI는 나왔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그렇다고 너무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진 않죠. 근데 주제를 벗어나진 않아요. 생성형 A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토큰 베이스를 벗어나는 걸 허용치 않겠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겠다. 이 주제 내에서만. 하지만 만약에 바로 얘기해 주네요. 편하네요. 그 비교 딱 했어요. 프리센스 페널티 좀 창의성 있게 한번 만들어줘봐. 이거를. 그래서 생성형 AI는 어떤 걸 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으로 이런 모델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활용 예제는 이거래요. 다만 뭐 왜곡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딱 해줬는데 영어를 했을 경우 중심 개념의 반복이에요. 명확한 강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낮다고 그 수치가 나쁜 건 아니라 낮으면 내가 명확하게 질문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집약할 때는. 그럼 0값을 낮은 값을 유도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2.0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예요? 어휘 분산, 다양하게 표현해 줄 때 그 창의적인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두 문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거나 그 어느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주제가 명확하지 좀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생성형 AI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했을 때 약간 짧아서 너무 그렇게 보였지만 설명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생성형 AI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죠. 결국 생성형 AI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0으로 세팅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2라고 설명했을 때는 생성형 AI는 어떻게 돕는 플랫폼을 설명해주고 대표적인 예 여기까지 비슷해요. 하지만 활용 예가 뭐고 다만 이거는 문제점이 뭐고 그럼에도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가로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걸 전망됩니다. 그래서 전망까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넓어가는 거죠. 본인이 설명하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 0과 2 극단적으로 했지만 1, 1.2, 1.3 그때마다 어떤 답변을 해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수치마다에 대해서 나오는 답변 형태가 내가 원하는 수치가 도대체 어떤 밸리데이션에 있는 값이 나오고 맞는 답변인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강의를 들었을 때 챗GPT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좋아요라고 하는 답변 자체가 이런 수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 보면 GPT가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추론을 위해서 어떤 밸리데이션, 그 추천해주는 그 수치 값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는 그 굉장히 방대한 1조 개가 넘는 그 파라미터 수에 나온 특훈을 붙이면서 답변이 나오는 게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그 하이퍼파면 설명할 때 그 다시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 그러면서 이 수치값, 그러면 템퍼러처 수치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표현의 다양성, 그 단어의 선택의 다양성과 프리센스 페널티와 제가 한번 템퍼러처 수치를 조정해 볼게요. 그럼 나는 어떤 창조적인 걸 원하지 않아. 기술적인 거야. 그럼 템퍼러처 수치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창조성은 얼마나 할까요? 수치를 한 0.3. 난 기술적인 걸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리센스 페널티. 기술적으로 접근하는데 표현 자체가요. 근데 표현의 다양성은 좀 확대되고 싶어. 그러면 프린세스 페널티예요. 페널티 값을 1.5 정도로 세팅해서 다시 답변해줘 라고 해요. 그럼 템퍼럴 수치를 낮췄다는 건 기술적인 접근에 창조성은 난 별로 배제하고 싶어. 이 기술적인 것만 해줘. 뭐 마법사로 빠진다거나 설명을 소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하고 싶진 않아. 기술적으로 하지만 단어의 표현을 좀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어 라고만 이 두 세팅 값을 기준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템퍼럴 수치 기반은 0.3과 프리센스 페널티 1.5를 세팅한 값을 나한테 추천해 준대요. 이런 걸 알면서 왜 우리 설명 안 했을까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 일관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동일한 개념을 재등장을 억제하고 풍부하게 다양한 표현을 유도해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보죠. 설정은 이 값으로 한 대답이에요 라고 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기존 막 나오죠. 뭐 이렇게 하면서 트랜스포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죠. 표현 자체를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죠. 활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다고 하네요. 콘텐츠를 작성하고 교육에 맞춤 설명을 제공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막 이렇게 설명해줘요. 발전함에 따라 생성되고 창의성이 자동 결합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대요. 다만 이 과정에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뭐 이렇게 설명해 주죠. 아까보다는 좀 더 다듬어진 데이터에 대한 그 답변을 해준다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A, B, C는 아까 전 수치가 더 좋아요. D는 아니에요.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수치를 원해요. 막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이 수치값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정한 수치 0.0 몇 가지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요하게 제가 그 답변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나만의 스타일에 대한 소설을 쓴다거나 나만의 스타일에 대한 시를 쓴다거나 나만의 스타일의 논문을 쓴다거나 리포트를 쓴다거나 그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아나운서가 쓰는 리포트와 제가 쓰는 리포트는 다르잖아요. 같은 AI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쓰는 거와 제가 쓰는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유용성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자는 대중한테 설명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고 저는 기술자한테 설명하는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형태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수치값을 조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치값을 설명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이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치를 기준 어떻게 대화 형태로 끌어내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